남의 무엇이 제일 좋아서 그렇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숨도 안 쉬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남해는 서울보다 훨씬 작은 지역이지만 제게 훨씬 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남해군으로 귀촌한 남해의 슬래시 인간 장유록입니다. 이 윗금을 영어로는 슬래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영어 시간이냐고요? 제가 사실 올해부터는 대남해중학교에서 멋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책을 한 권 남해에서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 슬래시 교사인데요. 사실 남해에 온 뒤로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의 다양한 슬래시들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진 3년을 채워가는 제 남해살이를 되돌아보니 정말 부지런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0대 때의 꿈은 사실 인서울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제 고향은 지금은 창원인 경남 마산이었는데요.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해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갈 거야 하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짜란!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꿈에 그리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낯선 환경도 너무 어려웠는데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다 자신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또래 친구들에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고작 20살, 아무것도 모르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뭔가 이미 잘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친구들 속에서 진짜 제 모습은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취방에 숨어서 혼자 울 적도 많아요. 너무 수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모든 걸 다 밀어놓고 막 피자를 한 판 시켜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하루 종일 드라마 정주행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해보고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뛰어다녀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20대의 제 시간을 삽질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로 돌아간다면 아직은 모르고 서툰 것이 당연하니까 어깨에 힘 풀고 삶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도움을 청하라고요. 이런 강연에도 와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래도 삽질의 연속이었던 제 20대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조금 진부하겠지만 바로 책을 읽었던 건데요. 책은 저를 평가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남몰래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책을 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이 쌓이면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작은 노트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해보면서 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랑 진하게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해를 이어준 것도 바로 이 노트들입니다. 실제 제 노트들인데요. 저는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던 2020년에 우연히 알게 된 남해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해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꼭 서울이 답일까? 좀 더 나에게 맞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꼭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서울이란 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것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정해보자 라고 남해에서 한번 한 달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해에서 한 달을 살면서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어쩌다가 바닷가를 막 달리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매일매일 바다를 바라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 꿈만 꾸던 일상이 남해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꿈 같은 한 달을 끝내고 마지막 날 제가 펑펑 울면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자꾸자꾸 남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썼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내가 찾은 행복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행복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아까 그간 쌓인 그 글을 정리하면서 딱 3개월만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2022년에 남해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 혼자 방구석에서 쓰던 글을 남에게 한번 보여줘 보자 라는 다짐을 하고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 플랫폼에 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웬걸 그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2번이나 올라가고 또 한 신문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 글을 이제 싣고 싶다고 원고 청탁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돈을 받고 글을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남해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너무 만족했던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좀 더 남해에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예술가라면 모름지기 자기만의 작업실을 가지고 머리를 막 싸매면서 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청 홈페이지를 막 들락날락하면서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운 좋게 남해 읍내에 그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상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장 계약을 했어요. 보자마자 여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작업실을 하나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일상을 향유하고 즐기는 곳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향유록, 제 이름을 넣어서 향유록이라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문화생활을 뭐 남해에서는 많이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문화생활을 그냥 일상에서 남해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자. 그래서 재즈 음감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누가 와주실까? 남해에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떤 그런 갈증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자신감이 생겼던 저는 지역에 있는 소우주라는 바틀샵과 협업을 해서 시음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을 초대해서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그림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쭉 오래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향유록이라는 공간 덕분에 제 취미를 일로 연결할 수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서울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추진력이 생긴 저는 그래 남해 청년들을 한번 모아서 서로 성장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골 영감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영감은 나이 드신 분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감을 받다라고 할 때 그 영감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자. 일상 속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공유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해는 서울보다 훨씬 작은 지역이지만 이 속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제게 훨씬 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남해 무엇이 제일 좋아서 그렇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남해에서 만난 분들은 보통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술활동 아니면 뭐 기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만들자라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고요. 그러다 남해 FM이라고 하는 지역 방송국에서 DJ가 되어서 낭만 배달부 유록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처음에는 읽어달라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보석 같은 청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나중에는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분들의 가게에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영상도 찍었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낭만배달부 유록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 라디오가 이제 끝난 후에 저는 욕심이 더 생겼는데요. 라디오에서 담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책은 또 라디오랑 다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두고 폈다 덮었다 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 나누고 싶어서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책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하던 차에 남해 관광문화재단에서 관광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공모가 하나 떴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남해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모아서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이 남해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남해로 더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공모를 했더니 당선이 되어서 컨설팅과 1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남해에서 만났던 소중한 분들이 많이 이 일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해에서 만난 조병철 사진 작가님께서 멋진 사진을 굿즈로 이제 만들라고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아까 시골 영감에서 영감, 좀 나이 든 그런 느낌을 또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또 예쁜 사진으로 굿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남해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 민채 디자이너님께서 이렇게 예쁜 표지를 선물로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인터뷰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셨던 클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그 11명의 남해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인터뷰집 시골 영감 클럽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꿈이었던 서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정작 제 삶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떠밀려 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해에서, 이 아름다운 남해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곳에서 무엇이든 시도하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무성할 유에 기록할 녹자입니다. 남해에 오고 나서 개명한 이름이에요. 제가 이 뜻을 의뢰한 건 아니었고 장명가 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운명처럼 제 이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성이 많은 남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곳 남해에는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장유록이었습니다. 남해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좀 조언 같은 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난 나를 뿅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대학생은 자신을 많이 칭찬을 해주고 지금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당연하니까 많이 도움을 청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 거를 우리 사회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SNS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기쁘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